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이 그로우의 R 단계인 현실 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단계인 대안 탐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우 모델의 세 번째 단계인 대안 탐색 단계에서는 이 본격적으로 코칭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답을 찾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수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고객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치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안 탐색 단계에서의 기본 질문은 금방 말씀드린 첫 번째,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객은 이 코치의 생각보다 더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어떤 분께서는 제가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서 한 4번, 5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아이디어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면 도출할수록 고객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계속해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그런 질문을 하면 이 고객 성향에 따라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코치가 고객을 잘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웬만한 아이디어는 이미 고객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디어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코칭에 안 왔겠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잘 안 되니까 코칭에 고객이 찾아온 거잖아요. 돈을 내면서까지 코칭에 왔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만 도출이 된다면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말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팀장 직책으로 이직한 고객이 팀원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로우 모델의 앞단계인 G단계와 R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해볼게요. 이때 코치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팀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회의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져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팀원들과 커피를 한잔하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은 점점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치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다, 별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고객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린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는 고객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현실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창의적인 대안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제가 먼저 1대1 대화를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짧게라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처음 대안을 탐색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죠. 자, 대안 탐색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팁 하나 드린다면 이 바로 긍정성을 포인트 삼으라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에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긍정성은 고객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주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했었죠. 부정적인 것은 고객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개월 동안 매주 0.5kg을 감량하여 총 10kg의 체중 감량하기의 목표를 가진 고객이 대안을 탐색해 본다고 가정해 보죠. 이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객은 이 코치의 질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 헬스장 등록을 못해요. 와 같은 이야기를 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장애물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고객은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이 좋은 대안을 탐색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 코치는 만약 시간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돈이 충분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의 장애물을 살짝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선 어떠한 제한 없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자신이 존경하는 롤 모델이나 자신의 목표를 잘 달성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존경하는 롤 모델이라면 현재 당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질문은 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질문이기 때문에 익숙한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때 사용하기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었다며 이제 지금까지의 대안을 쭉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대안을 살펴보면서 이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우선순위나 중요도는 어떠한지 질문하면서 고객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치는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그런 질문이나 각 대안들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1점에서 10점을 부여하도록 요청하면 이 고객이 좀 더 쉽게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사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전에 고객은 이 팀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회의 시간을 더 자주 가지는 것, 비공식적인 커피 타임을 가지는 것, 매주 1대1 대화를 제안하는 것을 대안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대안을 정리하고 고객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코치가 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안을 정리해 보면 먼저 말을 건다, 회의 자주 하기, 비공식적인 커피 타임, 1대1 대화 제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없다면 이 말씀해 주신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1대1 대화 제안이 제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상황처럼 고객이 대안 중 하나를 바로 선택하고 그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잘 설명한다면 코치는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W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고객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선순위나 중요도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치가 듣기에도 매우 합당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각 대안마다 점수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각 대안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이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1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보시겠어요? 네, 다 했습니다. 각 대안마다 점수를 매겨보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나요? 주마다 1대1 대화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팀원들과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 관계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상황에서는 고객 스스로 각 대안마다 이 점수를 매기게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코치는 묻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례에서는 자신이 선택하게 된 최종 대안만 이야기했지만 실제 코칭 과정에서는 각 대안마다 자신이 왜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것이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여겼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코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 스스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습니다. 대안 탐색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 코치가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코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코칭의 주인공은 당연히 고객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이 고객의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피드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해요. 그게 코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코치의 판단과 부정적 피드백은 오히려 고객의 동기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마치 공부하려고 딱 하는 순간 엄마가 공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팍 식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이 고객이 코치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코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되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최대한 코치의 생각이나 판단을 줄이고 고객의 참여를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코치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두 번째 주의할 점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둘째, 코치의 아이디어 제공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다. 아무리 대안 탐색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 고객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코치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해결 방안이 잘 안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고객의 허락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후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되는데요. 이때 왜 조심스럽게 제공을 해야 하냐면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코치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 외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대안 탐색 과정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코치의 아이디어가 고객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후 W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까지 이어졌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코치와 고객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코치의 정답이 고객에게 정답이 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외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와 같은 그런 추가 질문으로 고객이 코치의 아이디어에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치의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게 될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직장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고객의 어려움을 과거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의도로서 알려주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칭은 고객이 자기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코치가 답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고객은 변화와 도전에 필요한 그런 잠재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지향 패러다임으로 고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되었을 때 지금 코칭 이슈와 비슷한 이슈나 아예 다른 이슈를 만나더라도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핏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은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정말 고객의 성장을 위한 코치라면 아무리 답을 알려주고 싶더라도 우리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이 고객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코치는 강요하지 않아야겠죠. 코칭의 주인공은 코치가 아니라 고객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저라면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는 편이에요. 실제로 자신이 경험을 해보면 이후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일단 저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그 다음 코칭 세션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은 이후 리단계에서 배울 예정이니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대안 탐색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대안을 탐색하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이 대안 탐색 부분 역시 단회기 기준으로 10분 정도 투자하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는 경청과 질문, 그리고 피드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W 단계인 이 실행 의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